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안녕하세요. 괜찮은 뉴스입니다. 한국 청년은 언제 집을 떠날까요?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3월에 이 주제로 OECD 국가를 비교했습니다. 언제 학교를 졸업하고 언제 취직하는지, 언제 집을 떠나고 결혼하는지 등 우리나라 청년들의 중요한 생애 사건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 미래의 심각한 문제인 저출생 고령화 사회를 풀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는 청년의 성인 이행 경로를 6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서유럽형, 북유럽형, 동유럽형, 동남유럽 혼합형, 남유럽형, 동아시아형입니다. 이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는 동아시아형은 졸업과 취업, 분가와 결혼, 출산 등 주요 이행 사건을 경험하는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고 분가, 결혼, 출산 시점이 몰려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동아시아형과 거리가 먼 유형은 북유럽형이고 거리가 가까운 유형은 남유럽형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9개국이 분석 대상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 오른쪽 상단 1사분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일본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있습니다. 구직 기간이 길며 고학력이고 니트 비중이 높습니다. 니트는 더 배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는 실업 상태입니다. 분가 시점과 결혼 출산 시점도 상대적으로 늦습니다. 반대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이 적습니다. 분가 시점과 결혼 출산 시점은 상대적으로 이릅니다. 왼쪽 상단인 이사분면에는 가장 많은 국가들이 몰려 있는데 주로 북유럽, 서유럽 국가입니다. 구직 기간이 짧으며 고학력 니트 비중도 낮은데 분가 시점은 이른 편입니다. 그러나 결혼 출산 시점은 전체 평균보다 늦습니다. 분가 시점이 이르면서 결혼 출산 시점이 늦는 경향은 특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인 사사분면에는 포르투갈을 제외하면 동유럽 국가가 자리합니다. 구직 기간이나 고학력 니트 비중은 평균을 약간 웃도는데 분가 시점이 전체 평균보다 늦지만 결혼과 출산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북유럽은 동거가 제도화된 편이어서 결혼의 성격이 우리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25세에서 34세까지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2018년 OECD 국가의 평균은 44.3%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는 대학에 가서 교육 수준은 높지만 구직 기간이 깁니다. 학교와 노동시장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청년이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시점이 이릅니다. 학교와 노동시장이 촘촘하게 연결되려면 교육이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학교와 노동시장의 연계가 느슨하고 독일은 촘촘하며 일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20대 중반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딥니다. 이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졸업장은 1차 노동시장에서나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은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고졸자는 견습기간 3년을 거친 18세 무렵에 성인 직업으로 진입합니다. 일자리는 도제 훈련의 수료 자격에 따라 배분되는데 노동시장은 직종별로 촘촘하게 분화되어 있고 직종별로 그에 대응하는 교육훈련과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늦게 교육과 직업 전망을 구체화 현실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가 되는 학생들이 그 처지를 쉽게 수용하지 않게 됩니다. 생애 경로가 일찌감치 갈리는 사회는 공식적으로 층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각 경로의 경제적 격차가 아주 크지 않다면 안정적으로 층화된 사회가 됩니다.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고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것도 아닌 사회입니다. 독일이 그런 편입니다.
생애 경로가 나중에야 갈리는 사회는 비공식적으로 층화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니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역동성을 낳는 맥락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계가 작동합니다. 학교, 성적 등으로 짜인 위계 구조가 촘촘하게 작동하고 단일한 위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교에 따른 압박감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실패감 또한 훨씬 크게 느낍니다. 독일의 교육사회학자 알멘딩거는 불평등의 차원으로 미국과 독일을 비교한 바 있습니다. 독일과 같은 사회는 계층 구조가 눈에 보이지만 안정적입니다. 나름의 위치만 지키면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계층 구조가 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위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실패자에게는 가혹합니다. 어느 쪽이 더 불평등한 사회인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불평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미국보다 더 치열한 것은 지표상으로 드러납니다. 다수가 대학에 갈 수 있고 간다는 점에서 성공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위계화가 정말 촘촘해서 주어진 지위가 한정되어 있는데도 늦은 시기까지 경쟁에 참여해야 하고 한번 경주에 참여하면 도중에 그만두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일보다 어느 대학을 나오건 비슷한 대우, 즉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 더 중요한데 알고도 못하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읽는 뉴스에서 듣는 뉴스? 한 발짝 먼저 한 걸음 깊이. 괜찮은 뉴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